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진동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고요했지만 밖에서는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위험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층 세입자 김도윤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자 희미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지요.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밸브를 잠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문틈 사이로 도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응, 괜찮아요. 놀랐어요. 가스가 새는 줄 몰랐어요. 도윤은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스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이거 누가 손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누가 손댔다.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이순자는 제천 외곽의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지요. 그때의 이순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과 농담도 자주 하고 냉면을 삶으며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들은 도시로 올라가 바쁘게 살았고 며느리 최은경이 대신 찾아왔습니다. 은경은 처음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젠 제가 곁에서 챙길게요. 이순자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집 절반을 며느리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지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냉장고 안이 자주 바뀌었고 식탁엔 이순자가 먹지 않는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대신 은행일 봐드릴까요? 연세 드시면 귀찮잖아요. 그때는 단순한 배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순자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님, 이번 갱신 서류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이순자는 보험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은경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갱신만 해놨어요. 괜찮아요.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확신은 없었지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일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새벽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문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도윤이 말한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손댄 것 같아요. 이순자는 낮 동안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은경은 평소처럼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싱크대 밑을 열었습니다. 가스밸브 주변에는 낯선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직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도윤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유일한 안도였습니다. 그래, 아직 믿을 사람 하나쯤은 있겠지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만약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어둠이 흔들렸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새벽이 올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15분. 그 새벽의 냄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게 커튼을 통과했습니다. 이순자는 전날의 새벽을 떠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냄새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스의 잔향이 아직도 벽에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은경은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칼로 물을 자르는 소리, 냄비가 끓는 소리,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쉬었어요. 새벽에 놀라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그랬겠어요. 가스가 새었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은경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은경아, 혹시 가스밸브 내가 손댔니? 은경이 잠시 멈추더니 웃음을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그날 밤엔 방에서 서류 정리하느라 밖에 안 나갔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이순자는 은경의 손목에 얇은 반창고가 붙은 걸 보았습니다. 손 다쳤니? 아, 어제 냄비 뚜껑에 대었어요. 은경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쓸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순자는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며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신이 모르는 출금 기록이 보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이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동이체 계좌가 새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말했다. 이순자 고객님 명의로 보험료가 자동 납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마을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진 걸까? 이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을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이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결심을 세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저녁 무렵 은경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펜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건 뭐니? 아, 어머님 보험 서류요. 요즘 치매 환자 많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갱신해놨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럼 제가 귀찮게 해드려요? 제가 대신 처리하면 편하시잖아요.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이순자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이미 균열을 넘어섰다는 것을.
은경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님 좀 예민하세요. 도윤 씨가 괜히 새벽 일로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 말에 이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날 살렸어요. 그 아이가 괜히 오해한 거예요. 이 집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죠. 은경은 단정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수첩을 폈습니다. 손글씨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1월 3일, 새벽 3시, 가스밸브 열림. 1월 10일, 통장 출금 확인. 1월 12일, 보험 서류 갱신 언금. 글씨는 또렷했고 손은 단단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순자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겠다고.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이순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그날 밸브 사진 찍어둔 거 있어요? 네, 찍어놨어요. 이상해서요. 그거 혹시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순자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남은 쓴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지요. 단맛보다 쓴맛이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내가 직접 나를 지켜야지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경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창문을 통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더 굵어졌습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며느리의 차, 그리고 그 속을 꿰뚫는 듯한 이순자의 시선.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의 끝에 진짜가 있겠지요. 그 말은 결심 같기도 하고 예언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지붕 위에 겹겹이 쌓이고 마당의 발자국도 사라졌습니다. 이순자는 아침부터 무언가 정리하듯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낡은 손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점심 무렵 은경이 들어왔습니다. 긴 외투에 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요즘은 밖에 잘 안 나가시네요. 날이 추워서요. 그래도 너무 안 움직이시면 안 돼요. 공기 좋은 데라도 나가셔야죠. 은경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그림처럼 정지된 미소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랑 잠깐 나가요. 산 아래에 새로 생긴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요즘 어머님도 마음이 복잡하시잖아요. 냉면집이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에요. 잠깐 쉬다 오면 좋죠. 이순자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경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이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순자는 손바닥에 남은 잔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자 견뎌온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윤이 보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밸브 손잡이 근처에 묻은 기름 자국, 희미한 손자국 하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군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고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경도 누군가의 딸이고 한때 자신이 믿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은경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린 듯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나가요. 제가 차 몰고 갈게요. 그래요. 잠깐 다녀오죠. 도윤 씨는 요즘 바쁘대요? 그렇겠지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은경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내 배낭 안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손글씨는 단정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산길을 따라 차가 올랐습니다. 눈이 덮인 도로는 미끄러웠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산길 사이로 나무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가면 도착이에요. 은경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괜히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췄습니다. 한정 냉면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 건물도 없었습니다. 은경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요, 어머님. 안에는 따뜻해요. 이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서 사박사박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지난해에 멈춰 있었습니다. 냉면 기계는 덮개로 덮여 있었고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경은 전화를 걸며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준비는 됐죠?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 안에 녹음기가 작게 불을 켰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처럼 혹은 마지막 준비처럼. 한참 후 은경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냉면 곧 나와요. 이 집 냉면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춥죠? 잠깐만 기다려요. 따뜻한 물 가지고 올게요. 은경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이순자는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타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눈이 천천히 가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주차장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군요. 그러나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 어르신, 위치 보내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이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빛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의 불빛이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희미한 희망 같았습니다. 창문 밖의 눈발이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커다란 일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창문 밖의 세상은 희미했습니다. 이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은경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냉면 나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경아, 네 어머님, 넌 참 부지런하구나. 사람 챙기고 가게도 하고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해야죠. 은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이순자의 시선이 가스렌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은경아, 네. 사람이 힘들면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지요. 나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세상이 미웠어요. 어머님, 그런데 사람을 해치는 건 안 되지요. 그건 결국 자신을 잃는 일이에요. 순간 은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테이블 아래로 향했습니다. 녹음기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들으려던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직접. 이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은경은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니?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쌓이고 남편은 연락도 없고 어머님이 가진 게 부러웠어요. 미웠어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은 다 약하지요. 근데 약한 게 죄는 아니에요. 거짓말이 죄지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오토바이 엔진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오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은경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가 걱정돼서 위치 보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은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미워 안 해요. 다만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냉면집 앞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컵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 녹음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네요. 사람은 믿음도 배워야 하고 의심도 배워야 하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길 위로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 위에 작은 흔적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 네. 냉면집 하나 차려볼까요? 정말요? 그래요. 이름은 새벽냉면. 차가워도 마음은 따뜻한 그런 집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어르신답네요. 이순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무섭지 않아요. 다음엔 좋은 새벽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창문 밖 눈발은 멎어 있었고 달빛이 들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탁자 위의 녹음기가
여전히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있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냉면 반죽 다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새벽은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육수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랐고 국수 삶는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이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작은 냉면집, 이름은 새벽냉면. 그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 문구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윤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육수간은 괜찮아요? 응, 조금만 더 끓여요. 냉면은 차가워도 국물은 사람 마음 닮아야 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이 잦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늘 따뜻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의 택시 기사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새벽 시장 상인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누군가는 밥 대신 냉면을, 누군가는 위로 대신 미소를 받아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 오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가게 오픈하셨단 소문 듣고 왔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좀 숨 돌리네요. 은경 씨는 잘 지내요. 재판도 받았지만 사회 봉사하면서 반성 많이 한대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잘못 든 거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람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오영사는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날 저녁 도윤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 손님 많았네요. 다들 어르신 냉면 먹으러 온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메뉴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뭐요? 온면. 겨울엔 뜨거운 것도 필요하지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게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